오늘 어제 하던 거 일단 이어서 해야지. 아 그거 이런 아니 왜 그래서 여기서 1, 3 도트 곱하기 A가 이만큼 이렇게 다음에 아니 다 맞았네. 이상하게 지금 매점 느끼는 거는 공부. 아니 뭐야? 어떡하네. 소금 베푸는 거 아니야? 이 몇 통에서 한 거야? 뭐 몰라. 지금 너무 다시 하래. 저번에 벡터 설명한 거 같고, 아 지뢰 원리 여기까지 했나요? 네가 했지. 지금 위치 벡터까지 풀어보라고, 아 성분까지 풀어보라고 했었죠? 저기 위치 벡터 정도까지 질문하실 게 있어요. 위치 벡터에 연습 문제 몇 개를 했구나. 성분은 뭐 그냥 계산하는 되는 거니까 이쪽까지는 괜찮은가요? 연습 문제 17번. 네? 연습 문제 17번. 연습 문제? 네. 성분에서 네. 17? 한 변의 길이가, 아 이건 정사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을 AB하고 AD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이거는 나중에 평면한 다음에 하자. 평면한 다음에. 아직 평면을 몰라서 그러니까. 직선 평면 이런 거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하기가 편해서, 일단 오늘은 그럼 내적을 합시다. 자, 여기까지 앞에서 배운 게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해하려고. 그래서 우리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 이제 내적을 하면, 요거는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었더라? 뭐라고 읽었지? 얘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무슨 프로덕트야. 그러니까 이 생산하는 거, 생산. 그래가지고 원래 벡터는 이 크기하고 방향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내적을 하게 되면, 내적이라는 연산을 하면 이쪽에 나온 결과물은 크기만 갖는데, 이제 방향이 없어지고 크기만 갖는. 그래서 이게 이 물리적인 의미로 1이야 1. 우리 이제 W가 FS죠. 요거에다가 이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다가 그 이동 거리를 곱하면 얼마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이런 물체를 이만큼 이제 끌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요게 S 벡터라고 하면 요 길이가 이제 S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얘를 끌면 이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쪽 방향, 그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만큼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힘에다가 얘 이동 거리를 이렇게 곱하면 얼마만큼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내적이야. 그래서
내적을 이제 수학적으로 얘를 표현하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B 벡터라고 하면 사이각이 이제 있겠죠. 두 직선이니까. 그래서 내적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시점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게 정의니까 저렇게 해서 하는 걸 내적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니까 시점을 저걸 맨날 맞춰놔야 돼. 그리고 내적이라는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게 평행이동이에요. 네, 평행이동 벡터가 시점이 자유로운 종점이니까 시점을 똑같이 갖다 맞춰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벡터의 차 이제 여기 이제 시점을 변경하는 역할을 했었잖아. AB 벡터를 뭐 시점을 5로 바꾸면 뭐 이렇고 뭐 C로 바꾸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점을 저렇게 똑같이 맞춰 놓은 다음에 이제 내적을 할 건데 그럼 이제 내적이 우리 이제 이를 좀 더 늘릴까? 하여튼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그지?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된 거고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이렇게 곱한 게 지금 보는 것처럼 1이래 1.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서 그럼 여기가 이제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두 군데가 나올 수 있어서 벡터의 내적은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야. 수학은 답이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도 되니까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적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하면 두 개가 똑같은 거라서 방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요 세타는 두 벡터 사이각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을 할 거야. 네? 0부터 파이까지만. 자,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 세타가 0일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내적이 그냥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뭐 이렇게만 되는 거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다 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로 일을 하겠죠. 같은 방향일 때 최대 값이 나온 거야, 같은 방향일 때. 그럼 이제 세타가 90도라고 생각하면 코사인이 0이니까 내적이 0이죠, 0. 그래서 내적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 두 벡터가 수직이다. 엄마가 얘를 절로 옮겨 했는데 깔고 앉아 있으면 그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가만히 있는 거잖아. 가만히. 그래서 요거는 수직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 조건은 실수되었고 수직 조건은 내적이 0. 이게 두 축이야 이제. 그래서 이걸로 나중에 평면 만들 거고 직선은 저번에 만들어줬지. 평행 조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파이면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가 마이너스 이제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되는 거니까 얘 일로 옮겨라 했는데 반대편으로 갖다 놓은 거랑 똑같아서 얘는 방해한 거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내적이 최소 되는 거 최소. 세타에 따라서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쟤네들이.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A 내적 B 벡터는 얘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요거보다 항상 작거나 같죠. 맞나? 그랬지? 얘가 이제 코사인 세타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나중에 좌표로 하면 얘가 A1, A2, 얘는 B1, B2, 얘는 이제 얘가 A1 요 정도까지는 겨울방학 때 했으니까
기억을 이제 되살리시면 이게 이제 내적이고 얘는 크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정해진대. U1 제곱, U2 제곱,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내적을 이거 두 개 내적을 해보면 A1, B1 더하기 A2, B2 이거의 크기가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이게 그 코시지 코시. 그래서 코시가 등호 조건이 A1 대 A2가 B1 대 B2인데 A1 대 A2는 요 벡터의 방향이고 B1 대 B2는 B1분의 B2는 요거의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 돼야 최대가 된대. 똑같은 말로. 그럼 벡터가 3개로 늘어나면 3개짜리 코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언제 쓰는 거야? 얘는 수선의 발을 알 때. 그리고 이 공식은 우리 이제 수선의 발을 알 때, 딱 눈에 보일 때 이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좌표를 알면 이제 A 벡터가 이제 뭐 3차원으로 그냥 바로 밖에 어차피 똑같아서 이렇게 되고 B 벡터가 B1, B2, B3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A 벡터고 이게 B 벡터래. 그러면 이제 거리는 뭐 똑같이 루트 제곱 하시면 되니까, 그럼 이 사이값을 세타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어차피 그지 두 직선 만나는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니까 저렇게 하면 이제 공간에 있어도 이렇게 잘라서 한 평면을 만들 수가 있어,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요거고 요 점의 좌표가 요거고, 그럼 요거가 이제 그 A 벡터 크기고 얘가 B 벡터 크기고,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잖아. 요 길이가 이제 뭐냐면 루트 A1 빼기 B1의 제곱, A2 빼기 B2의 제곱, A3 빼기 B3의 제곱, 뭐 이렇게 이제 요 길이가 나온대. 그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 요거 제곱이 실수했어. 2차원만 하고, 그러니까 3차원도 똑같아 이렇게 하면 조금만 써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제곱이 이거 제곱 하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하면 B1의 제곱, B2의 제곱, B3의 제곱. 자, 이거 제곱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 빼기 2배의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값. 이게 이제 그 코사인 법칙이죠, 그죠? 여기 크기는 그냥 안 썼습니다. 루트라서. 그래서 요거하고 이거를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2배의 얘네들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랑 이렇게 약분을 하면 A1, B1, A2, B2, A3, B3 이게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나온대. 3차원도 똑같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내적이랍니다. 그냥 좌표로 주어지면 결국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A1, A2, A3에 B1, B2, B3. 네, 그러면 행, 열 하니까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죠. 행렬 곱이 벡터 내적이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좌표를 알 때 또는 좌표를 잡을 수 있을 때 이때는 이걸 쓴대. 세 번째, 중점을 알 때. 세 가지만 내적 공식은 세 가지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나머지는 응용이니까. A, B. 사실 이제 세 번째 것도 약간 응용인데 워낙 많이 나와서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벡터의 기하적인 정의, 내적의 기하적인 정의고,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제로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거고, 얘는 이제
내적의 해석적인 정의. 그러니까 좌표로 하면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점을 이렇게 알면 우리 이제 AB 벡터하고 AC 벡터의 내적이 이 벡터하고 결국 이 벡터의 내적이니까 원래는 구하려면 크기도 알아야 되고 크기도 알아야 되고 사이값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알려줬을 때 A가 막 움직여 이렇게 막 그러면은 B랑 C만 고정이 돼 있고 A가 움직이면 사이각이 막 변하고 길이도 변해서 불편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 고정돼 있는 얘를 이용하면 우리 AB 벡터를 꼭 이렇게 안 가도 되잖아. 살짝 돌아가도 되잖아 이렇게. 그죠? A에서 M 갔다가 A에서 B 가는 걸로 바꾸고 AC 벡터를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여기 들렸다가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래서 A에서 M 갔다가 M에서 C 가는 벡터를 이렇게 바꾸면 그죠? 얘랑 얘랑 두 개 하면 AM 벡터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AM 벡터 AB가 아니라 MB. 네 MB요 MB 안 자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하면 얘랑 MB 저쪽은 MC 그죠? 이렇게 내적을 그 다음에는 MB 내적 MC 곱셈공식처럼 풀면 돼. 근데 얘랑 얘는 크기는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0 되죠? 그래서 AM 벡터 크기의 제곱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MB 벡터 크기의 제곱 중점까지 거리의 제곱에서 반의 제곱을 빼시면 이제 내적을 조금 편하게 구하는 공식이다. 얘는 응용인데 워낙 많이 나오니까 얘까지는 기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저기 어디야 232페이지가 내적의 정의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물리학에서 1과 같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힘으로 일을 최대한 많이 하려면 일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줘야지 되는 거니까 세타가 0일 때 같은 방향일 때 내적이 최대 반대 방향일 때 내적이 최소 그러니까 사이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적이 최대가 되는 거고 사이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내적이 최소가 되는데 내적은 방향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가 뭐 일했니? 그랬으면 네 이렇게 하지. 아,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어떤 방향으로 일했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그 내적은 크기만 갖고 있는 거야. 방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이용해서 크기만 갖고 있는 애들을 만드는 게 내적이고 나중에 방향까지 하는 게 외적이야 외적. 그래서 수선의 반을 알 때 좌표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중점을 알 때 셋 중에 하나를 가지면 내적을 푸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직 조건. 수직이면 무조건 내적이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직이면 내적이 0. 그래서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 수선의 발을 자꾸 찾다가 그게 안 되면 좌표로도 하고 중점으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루는 게 뭐 이 앞에는 계산하는 거니까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가격 크기 저기 그래서 241페이지에 있는 건 나중에 외적을 할 거니까 지금은 내적으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 그 244페이지에서 우리가 수직 조건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 거고 평행 조건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 건데 그 둘을 이용해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내적한 김에 평면의 방정식을 하나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요 공식 3개야.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수직 조건 나온 김에 요걸 이용해서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간에서 이제 평면의 방정식.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런 평면을 하나 이제 결정을 했어. 공간 도형에서 이제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직선 하나랑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렇게 이제 네 개인데,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었대. 평면을 만들었더니, 자, 이 평면에는 일단 뭐 한 점은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유니의 점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제 방향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은 어때? 되게 많지. 하나로 결정할 수 없어. 이런 방향은. 그래서 이 평면에 근데 이렇게 수직한 방향은 한 개밖에 없대. 뭐 밑으로 하나 위로 하나 이제 상관없는데 수직한 방향은 하나밖에 없고 얘랑 평행한 방향은 너무 많아서 얘는 수직한 방향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도했을 때 평면 위에 임의의 두 직선하고 수직이면 이 직선이 수직이고 이 직선이 이 평면의 수직이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다 수직이지. 그래서 여기서 요 ax 벡터가 h 벡터하고 수직이래. 그지? 그래서 수직이면 내적이 0 쓸 거니까 ax 벡터하고 h 벡터의 내적이 또 왜 수직을 두 번 쓰지? 내적이 0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5x 벡터 빼기 5a 벡터고 얘는 h 벡터니까 저기 내적이 0이래. 그래서 이 수직인 벡터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좌표가 x, y, z고 얘는 x1, y1, z1이니까 x-x1, y-y1, z-z1 내적 a, b, c. 이게 이제 좌표를 했을 때 내적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a에 x 빼기 x1, b에 y 빼기 y1, c에 z 빼기 z1. 깜짝이야. 그래서 나머지 상수들을 d라고 이렇게 두시면 이게 이제 평면의 방정식. 이거 없으면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요거까지 하나 더 있으면 평면의 방정식이야.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수직인 방향. 이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수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뭐니? 요 A, B, C, 그지? X, Y, Z의 개수가 요거 법선 벡터, 요거 수직인 방향. A, B, C가 여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뭐였어? 직선의 방정식은 L 공간에서 M, N.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평행한 방향이죠? 평행한 방향. 이 직선의 평행한 방향을 찾으면 이게 기울기인데 공간에서는 기울기 대신에 경사도라고 부르고 얘가 L, M, N 요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평행한 방향이고 얘는 수직인 방향이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거를 찾을 수 있으면 이제 뭘 찾으려고 여지까지 뭐 이런 애들을 했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선과 선 사이 값.
면과 면 사이값. 그 다음에 선과 면 사이값. 공간도형에서 했었던 선과 선 사이값은 우리가 평행이동 해가지고 삼각형 만들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 썼고, 면과 면 사이값은 정사형이 보이면 정사형을 먼저 하고 안 보이면 이면각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들어갔던 거고, 선과 면은 뭐 삼수선을 내려서 뭐 만들어서 삼각형을 또 만들면 뭐 이런 것들을 썼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다 쓸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내적을 쓴 거야. 내적을. 이걸 이용해서 각을 이제 다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자, 선과 선 사이값은 요거 방향 벡터를 뭐 L, M, N이라고 하고, 요거 방향 벡터를 만약에 뭐 이렇게 뭐 P, Q, R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두 개 내적을 쓰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덧셈 정리 이런 거 할 때, 탄젠트 덧셈 정리할 때 뭐 y는 2분의 1 x하고 y는 2x하고, 그럼 얘네들의 이제 사이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방향 두 개만 찾으면 돼. 그럼 얘는 뭐 2, 1 이렇게 잡으면 편하죠. 계산할 때 2 갈 때 1 간다. 그럼 얘는 뭐 1, 2 이렇게 잡으면 편하죠. 1 갈 때 2 간다. 이게 이제 기울기니까. 그럼 얘네 둘 갖고 내적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곱하고 곱하면 4가 요 벡터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값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 그러면 그거 갖고 탄젠트도 만들 수 있고 뭐 이제 사인도 만들 수 있고 훨씬 편하죠. 한 줄이면 된다는 거거든. 세 개로 돼 있어도 똑같아. 세 개로 돼 있어도 뭐 요 방향이 뭐 1, 2, 3이고 요거는 평행한 방향이 뭐 마이너스 1, 2, 뭐 4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 둘의 내적을 구하면 마이너스 1, 4, 12 요게 요 벡터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뭐 나머지 이제 사인이랑 탄젠트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얼마나 편해. 그냥 방향만 잡을 수 있으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뭐 구세주 같은 거라고 할까? 나 같은 사람, 난 다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그리고 뭐 이제 뭐 시험 안 볼 거라서 뭐 난 틀려도 부담 없어서 그잖아. 나중에 대해서 공부하면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벡터하고 이거하고 뭐 얘하고 사이값을 구해보자 막 이러면 예전 같으면 얘를 막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얘를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벡터를 하나 만들게. 벡터가 변이니까 이 점에서 1로 그냥 가면 돼. 여기가 x축, y축, z축이니까 이 벡터는 x축으로 뒤로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죠. 이렇게. y축으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거고 z축으로 안 갔으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벡터를 내가 이 지점에서 여기로 갈 건데 x축, y축, z축으로 가면 돼. x축으로 뒤로 마이너스 1 가고 오른쪽으로 2 가고 z는 안 가고. 그럼 이 벡터는 시점이 여기지. 그래서 자 x축으로 1만큼 가고 y축으로 2만큼 가고 아래로 3만큼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이제 벡터를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 두 벡터의 이제 내적을 구하면 마이너스 1, 4, 0 저 벡터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값. 뭐 이러면 두 직선 사이값을 되게 빨리 편하게 구할 수 있죠. 저 벡터만 잡을 수 있으면. 여기 이제
선과 선 사이각 할 때 막 평행 이동하고 뭐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벡터만 딱 잡을 수 있으면 편안하게 계산하실 수 있다고. 면과 면 사이각 하면 면하고 면은 우리가 정사형을 쓰든지 이면각을 쓰는 걸로 이제 한정이 됐는데, 자 그럼 이제 이게 면이고 이게 면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일치시키면 이면각을 썼는데, 자 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지? 얘도 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요각을 찾으나 똑같지 않을까? 얘는 세타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죠? 어차피 사이각은 코사인 할 거니까 그 해가지고 예각 찾으라고 하면 양수 찾으면 되고, 둔각 찾으라고 하면 음수 찾으면 되고, 그런 거라서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 찾으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 수직인 방향 찾고 얘 수직인 방향 찾고 하셔도 내적을 쓰시면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수직인 방향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찾으면 수직인 방향을 찾는데, 그 수직인 방향을 좀 빨리 찾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평면에서 요거 확장한 거야. 직선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A, B 해가지고 요 직선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게 절편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제 공간에서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를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y는 b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지? 굉장히 큰 거라서 저희가 0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잡으면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X축, Y축, Z축. 자 그러면 X절편 여기 있고 Y절편 여기 있고 Z절편 여기 있지? 그럼 이 평면의 방정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더하기 C분의 Z는 1 이렇게 이제 딱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절편의 3개를 알면.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 그리고 막 계산해서 막 절편 찾아라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냥 대충 방향을 빨리 알려주고 그거 가지고 다른 거 계산시키는 걸 물어보려고 이제 문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그래서 곱선이 뭐예요? 수직인 방향. 얘 수직인 방향.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렇게 해서 개수만 빨리 찾으면 되는 거야. 저 개수가 수직인 방향이니까 평면에서 X, Y, Z의 개수가. 그래서 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요 방향. 그럼 얘를 응용하면 얘를 기본으로 생각해. 자 그러면 이런 평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진 평면.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 Y가 그러면 A분의 X 더하기 C분의 Z는 1인데 Y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는 이거는 법선 벡터가 A분의 1, 무한대분의 1, C분의 1. 요게 이제 요거 법선 벡터가 되는 거야. 무한대분의 1이 0이야. 무한대분의 1이.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거에서 잡을 수 있어. 어차피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 잘라진 이 면과 뭐 이제 밑면 사이에 뭐 사이각을 구하여라.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얘는 얘를 위로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막 이렇게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 원래대로 그냥 그 도형으로 풀려면. 근데 우리 직육면체나
정사면체는 좌표를 잡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벡터를 잡기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차피 요거는 얘 수직인 거 그냥 이렇게 하나 찾으면 돼. 이 Z축이 수직이야. 그러니까 0, 0, 1 이렇게 하나 잡으면 돼. 얘 수직인 방향. 크기는 상관없어. 어차피 사이값 구할 때는 그냥 방향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얘 방향만, 얘 수직인 방향만 찾으면 되잖아. 얘 수직인 거랑 얘 수직인 거 내적하면 되니까. 그럼 얘를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할게.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의 방향을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를 새로운 원점이라고 그냥 생각해. 얘를 새로운 원점이라고 요거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어차피 벡터의 뜻이 뭐야? 시점이 자유로운 종점이야. 그러니까 시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갖다 놔도 상관없다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를 새로운 내가 시점이라고 원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이제 여기가 y축이죠? 이거랑 똑같으니까 왜 자꾸 앙앙거려? 여기가 x축이죠? 아침부터 그러는데 이게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그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z축이야. 이것만 잘 맞춰주면 돼. 그지? 그럼 여기가 z축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이제 y절편이고 여기가 x절편이잖아. 뒤로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y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이죠? z는 아래로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하면 이거 수직인 방향이야. 근데 방향은 꼭 굳이 다 마이너스 안 해줘도 되잖아. 계산의 편리함으로 3분의 1, 2분의 1 하셔도 되고 계산의 편리함으로 6을 곱해서 2, 6, 3 이렇게 하셔도 똑같다고 수직인 방향은. 그럼 이제 얘랑 내적을 하면 3이 그지? 이 벡터의 크기 36, 4, 49, 7이네. 잘 잡았어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가 딱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편한 거야. 그래서 내적은 이제 이런 거 할 때 편하고 외적은 이제 넓이나 부피 구할 때 쓰려고 그 두 가지가 있어서 그지? 그러니까 벡터를 잡는 걸 잘 기억을 하시면 돼. 벡터를.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벡터 같은 거 잡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가야지. 그러려면은 그 지구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x축, y축, z축 이 순서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공간에서 이제 평면 잡을 때는 이 절편이 어차피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절편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x절편분의 1, y절편분의 1, z절편분의 1이 이 평면 방정식의 수직인 방향이다. 그래서 수직인 방향 대충 만들어서 방향만 있으면 되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적절하게 만들어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그 정사형이나 이명각 이런 거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어. 저 수직인 방향만 잡으면. 이제 그다음에 선과 면도 이제 여기만 조금 다른데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선과 면의 정의가 달라서 그래서 선과 면 사이 각 여기 면이고 얘가 선이야. 그럼 우리가 선하고 면 사이 각은 정의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점 해가지고 요 각을 선과 면 사이 각이라고 정의를 했어. 근데 얘는 얘의 수직이 요거의 수직인 방향이죠.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고 얘는 이 직선의 평행한 방향이야. 평행한 방향. H가 영어로 수직이다 뭐 이런 거의 앞글자니? 수직하면 원래
버티컬. 버티칼보다는 수학에서는 오소고날을 더 많이 써요. 오소고날 하다 뭐 이러면 서로 수직이다 뭐 이런 표현이야. 난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수업 들을 때 저 교수는 왜 자꾸 오소고날 거리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서로 수직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가 근데 그러면 V도 안 쓰고 이거 왜 H 쓰지? 얘 U는 평행하다 이런 거는 그런 거야. 패럴 뭐 이런 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이렇게 쓰기로 많이 쓰기로 했대.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랑 우리가 내적을 구하면 어때? 얘하고 이렇게 두 개 내적을 구하면 요각을 찾는 거잖아요 사실. 응? 두 직선 사이각이. 그래서 선과 면 사이각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요 내적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요 코사인 알파거든. 그래가지고 요 세타는 90도 빼기 알파 요것만 하나 들어가시는데 선하고 면은 그러니까 그 선하고 선은 둘 다 평행한 거니까 바로 하셔도 되고 면하고 면은 둘 다 수직인 거니까 바로 하셔도 되는데 선하고 면은 하나는 평행이고 하나는 수직이니까 계산하셔서 90도에서 뺀 거를 찾으시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게 편해. 3천에서 굳이 우리가 그 전에 이명각이랑 이런 거를 막 어렵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수직인 방향만 하나 찾을 수 있으면, 근데 수직인 방향은 주로 이제 이렇게 직육면체를 자른 부분을 빨리 택해가지고 벡터를 이제 잡으시면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네네 잠깐만 너무 더워. 준석이가 달려붙고 끄고 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연습을 벡터방 정식 쪽으로 이제 가서 요거를 연습을 조금 해보자. 내적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쓰는 요런 방식을 쓰는 방법으로 이제 몇 개를 이제 내적에서 볼게. 굳이 시키는데도 안 해도 어딨지? 필수에 대해 더 볼까 찾으면 239페이지에 필수에 대해 이제 13-3 필수에 대해 13-3이 이거 A 벡터 빼기 B 벡터 계산할 수 있죠. 두 개 빼면 마이너스 1, 루트 3 C 벡터 빼기 D 벡터 계산할 수 있죠. 1, 루트 3 그지? 그래서 벡터가 두 개 나왔으니까 내적을 쓰시면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다고.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좌표 있을 때 내적은 둘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고. 자, 그래서 이제 필수에지 13-4에 1번 같은 걸 갖고 볼게. 그냥 막연히 계산하지 말고. 자, OA가 여기 있고 이게 13-4의 1번이야. OA가 여기 있고 OB가 뭐 여기 있대. OB가 여기 있으면 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요 크기를 구하래. 요 크기. 요게 O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요 크기를 구하라. 요런 얘기예요.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얘가 뭐였지? 3, 4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 4 마이너스 6이니까 두 개 내적을 구하면 6,
4, 4, 16, 6이 OA 벡터의 크기, O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사이까. 이제 물어보는 게 요거 물어봤으니까 이걸로만 상 나누면 되잖아. OB 벡터의 크기만 알면 되지. 루트 얼마지? 4 더하기 16 더하기 36이니까 56? 56이면은 56? 8, 7에 56? 14? 2루트 14? 그죠? 이 벡터의 크기가 이거 얼마야? 22? 28을 2루트 14로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루트 14가 O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된다고. 응? 저런 거는 다 내적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별로 쓸 게 없네. 여기는 문제들이 수직 조건은 다 내적이 0 쓰시면 되고, 이건 뭐 계산만 하시면 되는 데라서 자, 앞으로 아까 민수가 뭘 질문했지? 12-17이었나? 요거를 이제 그 평면을 했으니까 얘를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라고 하면, 정사각형의 AB하고 AD가 평면하고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래서 알파 베타를 알려줬는데, 이 사각형도 면이죠. 면과 면 사이 각을 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잠깐만, 정사각형? 그럼 하여튼 이 정사각형이 잘 모르겠는데 대충 그림이 이 면을 이렇게 이제 잡으면 여기에 정사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요 놈이 얘랑 이렇게 했을 때 요각이 이제 알파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요각이 베타고, 그죠? 요런 거 알려주고, 전체 이제 정사형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요놈 얘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것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죠? 뭐 다수지. 얘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린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지. 이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이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요거 방향 벡터의 사이값 알려준 거고, 얘도 이 평면의 법선 벡터지. 요거하고 이거의 방향 벡터의 사이값 알려준 거죠. 저런 애들이 알파랑 베타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수직인 방향을 하나야.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인데, 걔가 얘랑 이루는 각, 요게 저거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랑 이루는 거 방향 코사인 써야 되는 건가? 그럼 면하고 면인데, 면하고 면이 맞긴 한데. 완전 왜 자꾸 소리를 치지? 단전호흡 하나, 단전호흡. 원래 그런 거 할 때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3개인데 이
이 방향하고 이 방향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과 면 사이값 구할 때는 법선 벡터랑 법선 벡터 사이값 구하는 거랑도 똑같아.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어디지? 방향 코사인을 하나 한 게 방향 코사인이 단위 벡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잡으면 요 벡터를 A, B, C라고 잡으면 얘랑 X축하고 이루는 각, Y축하고 이루는 각, Z축하고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그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으면 요 크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요 벡터의 크기가 절대값 A 벡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게 이제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뭐냐면 이거 내리고 수직하면 이거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수직이니까 코사인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내렸어. 그림이 이렇게 내리고 수선해발 내리면 삼선 정리로 여기가 수직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요게 A 벡터 크기고 이제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수직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지? 직선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수직이고 요 길이가 A고 얘가 요거야. 요게 A 벡터 크기고 요각이 오는 각이에요. 요각이죠? 뭐야? 그림이 왜 이렇게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약간 삐뚤어지게 보고 그래야 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지. 됐다. 그럼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그 A 벡터의 크기군요. 잠깐만. 그럼 다시 보면 그래서 여기가 그죠? 알파죠. 이거하고 얘가 뒤에 좀 가. 그럼 뭐가 윗변이야? 얘가 윗변이잖아. 얘가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윗변이지. 얘 그린 거 이쪽은 알았어. 이쪽으로 그려줄게. 그러면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수직인데 진짜 이걸 요각이 베타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가 수직이고 얘가 베타야. 여기 A 벡터의 크기고 얘가 B잖아. 그럼 코사인 베타가 뭐야? 코사인 베타가 A 벡터의 크기 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이 코사인 알파는 그래서 코사인 알파 얘가 A 벡터의 크기분의 A고 코사인 베타가 A 벡터의 크기분의 B고 코사인 감마가 A 벡터의 크기분의 C니까 제곱 하시면 뭡니까? 1이죠. 여기 제곱하면 A 벡터 크기 제곱분의 A 제곱, A 벡터 크기 제곱분의 B 제곱, A 벡터 크기 제곱분의 C 제곱인데 A 벡터 크기가 요거니까 다 더하면 1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해. 공간에서 방향 코사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를. 왜냐면 제곱 하면 1이니까 단위 9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하고 싶은데 10이다 10
면하고 면이니까.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 얼마니? 코사인 알파 5분의 3이죠. 5분의 2인데 잠깐만. 코사인 알파는 그러면 얘가 5분의 2니까 코사인 알파가 사인이 그러면 여기가 25에서 루트 21이네. 코사인 알파가 5분의 루트 21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루트 5분의 1이니까 왜 여기지. 그럼 얘가 2지.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5분의 2 루트 5고요. 이거는 그게 아닌가 보다. 면하고 면이라고. 그지? 저기는 공간이니까 공간하고 공간이고 얘는 면하고 면이니까 그냥 해야 되겠네. 하여튼 이게 이 공간에서는 이게 방향 코사인이 단위 벡터야. 얘는 뭘로 하지?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이루는 각이 그래서 90도 빼기 알파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이루는 각이 90도 빼기 베타인데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하자. 외적한 다음에 하자. 왜 이건 외적한 다음에 하자. 외적한 다음에 이거의 수직인 방향은 외적으로 찾는 거라서 지금 내적으로 찾으면 계산을 2번 해야 되니까 외적으로 합시다. 얘 대기 다른 걸 먼저 가고 저기 그래서 어디였지? 수직 조건 평행 벡터 방정식 쪽으로 가봐. 벡터 방정식 수직이면 실수되고 평행이면 내적이 0 뭐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저기 254페이지에 벡터 방정식 이게 그 전까지 이 벡터하고 조금 이제 다른 차이점인데 그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하고 평면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처럼 사이각을 이제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의 목적.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 직선은 한 점이 있어야 되고 기울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에서는 기울기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니까 그냥 다 통칭하기 위해서 평행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뭐 이렇게 잡으면 평행한 방향을 뭐 이렇게 이제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얘는 가로, 세로, 높이로 가는 방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요 직선에 요 점이 A가 있고 요 위에 X라는 임의의 점을 표현할 건데 얘랑 평행한 방향이 요거야. 그래서 평행이면 실수배니까 AX 벡터는 요 벡터랑 평행하다. AX 벡터는 얘의 실수배다. 그래서 자, 이 좌표를 만들면 뭡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 이게 T의 L, M, N.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다 만들면 L분의 X-X1 N분의 Y-Y1 N분의 Z-Z1 이렇게 이제 만들면 여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래. 이게 없으면 평면에서 직선이고 얘가 있으면 공간에서 직선이고. 그럼 여기에서 방향만 잘 찾으시면 자, 방향이 L, M, N인데 이게 평행한 방향이야. 평행한 방향. 근데 만약에 이거 중에 0이 될 수도 있잖아.
얘가 0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게 0이야. 그럼 0으로 나눠줄 수 없잖아. 그럼 얘가 0이면 분모도 0인 것으로 합니다.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인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 약속을 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방향 벡터가 뭐 1, 0, 3이래. 그러면 1분의 0분의 3분의 하고 한 점을 뭐 2,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을 하면 x 마이너스 2 z 플러스 3 해주고 여기는 이제 0분의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데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y는 1 밑에가 0이면 위에도 0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x 마이너스 2는 3분의 z 플러스 3이고 y는 1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인 것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향 찾으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요 위에 임의의 점 표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임의의 점. 자, 그럼 x는 lt x1이고 y는 mt y1이고 z는 nt z1이고, 그래서 위의 점 표현할 수 있고 평행한 방향 찾을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직선 방정식 만들었을 때 꼭 필요한 내용이야. 평면은 위의 점을 찾을 일이 없어. 그래서 평면은 수직인 방향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응? 평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지? 평면에서는 위의 점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평면의 수직인 방향만 찾을 거야. 수직인 방향이 개수가 수직인 방향이 되는 거고, xy 의 개수가 수직인 방향. 그래서 그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저기 이제 만들어 볼게. 구의 방정식 오는 뭐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지금 하는 게 262거든. 여기는 계산을 조금 할 테니까 그 계산하는 거를 좀 익숙해지면 되니까, 직선하고 평면하고 이런 데를. 자, 그래서 15-1 자, 점 A가 2, 마이너스 1, 4를 지나고 다음 직선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점 하나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한 방향만 찾으면 할 수 있어. 그러면 처음에 1번은 전체를 6, 3,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6으로 나누면 x 플러스 3이고 2분의 y 마이너스 2고 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z 더하기 1. 그럼 요거 방향이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평행한 방향만 찾으면 돼. 자, 그래서 1, 2, 마이너스 3이고 저기 2, 마이너스 1, 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1, 4 이렇게 만들면 이게 직선이야. 이렇게 만들면 직선이고, 요 위에 한 점을 임의의 점을 표현하면 t 플러스 2, 2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t 더하기 4. 이게 이제 이 위에 임의의 한 점이고. 그럼 얘랑 교점이 있느냐 없느냐 찾으려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 위에 똑같이 있으면 얘네 둘은 일치하는 거야. 방향 똑같으니까. 아니면 아예 안 만나고. 그럼 t 플러스 2를 넣으면 t 플러스 5고, 여기다 2t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으면 착착 t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얘를 넣으면 빼기 3분의 5니까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개가 평행해서 얘는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 뭐야? XY 평면하고 만나는 걸 찾으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XY 평면하고 만나는 걸 찾으면 XY 평면은 뭐가 0이에요? Z가 0이죠. Z가. XY 평면은 Z좌표가 0이니까 얘가 0이야. 그러면 3분의 4를 넣으면 되잖아. 3분의 4 넣으시면 10. 3분의 4 넣으시면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이 XY 평면하고 만나는 점을 찾을 수. 왜 내가 계산이 틀렸니? 3분의 4는 얼마야? 3분의 8에서 1 빼면 뭐죠? 뭐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된다고. 두 개 직선이 평면보다 조금 어려워. 평행한 방향도 찾아야 되고 위에 점도 알아야 되고. 평면은 수직인 방향만 알면 돼서 평면이 훨씬 쉬워.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게 다 사이값 구하려고 만드는 사이값. 필수의 이제 15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15-3을 이제 해볼게. 15-3. 오늘 이것만 할 때. 자, 두 직선 15-3의 1번이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방향만 찾으러 가면 되죠. 방향만. 3차원이 되면 2차원도 다 그냥 적당하게 방향 만들면 돼. 적당하게. 왜? 그래서 우리가 뭐 수원에서 코사인 법칙 막 이런 거 쓸 때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얘하고 얘의 뭐 사이각을 구하여라. 막 이런 문제가 뭐 여기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이제 그럼 요 방향은 뭐야? 1 갈 때 1 가는 거니까 요 방향이 1,1이고 얘 방향은 2,1이니까 두 개 내적하면 그냥 제일 빨리 나오는 거예요. 덧셈 정리 많이 가고 탄젠트 덧셈 정리나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쓰지 않아도 제일 빠른 방법이야 나중에. 그럼 얘는 1, 2, 마이너스 2고 얘는 1, 마이너스 4, 1이니까 요 밑에 있는 게 평행한 방향입니다. 두 개 내적 쓰면 1 빼기 8 빼기 2가 요 벡터의 크기 하고 코사인 사이각이니까 사사삭 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래. 예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5도. 얘는 둔각이니까 135도. 뭐 요런 식으로 찾는다고 했어? 그래서 2번을 볼게. 2번을 직선하고 x축하고 직선하고 둘 다 수직이래. 이게 이제 그 조금 이따가 설명할 이제 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번째 길이라서. 자, 이 직선에 이제 이 직선을 표현해 보자. 그럼 x-3분의 mt가 y-2분의 mt인데 얘가 z-1분의 2 이렇게 하면 이제 다 t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직선이야. 그럼 방향이 mn2가 방향이야. mn2. 그러면 밑에 거 G2의 방향은 5, 2, 1. 그러면 X축의 방향도 찾아야 되죠. X축은 이게 X축이야. 방향만 있으면 되니까 크기는 1로 잡으면 편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X축 방향. 그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 하나만 잡으면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래. 그러면 얘네 둘이 수직이니까 내적이 0. 5m 더하기 2n 더하기 2가 0. 얘랑 얘가 수직이니까 내적이 0. m 0 0
그래서 m이 0, n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얘가 0일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분자도 0인 것으로 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y 마이너스 2, 2분의 z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죠? 이런 거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직선은. 그래서 이제 필수예제 15-4를 이제 해보면 이제 좌표랑 뭐 거리랑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A가 3-1, 3이고 G가 뭐 이런 직선이 있어. 그래서 A에서 G에다 내린 수선의 발을 찾아라. 그럼 이제 대충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점이 A고요. 이게 직선인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대. 그래서 요걸 찾으래. 이것만 찾으면은 뭐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요 직선은 6으로 나눠봐. 그러면 2분의 x-6, 3분의 y-7, 2분의 z-5가 요 직선이고 a가 3-1, 3. 자, 수직이랍니다. 이거 근데 어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있죠.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얘를 t라고 놓을 때 되는 거니까 얘가 2t 더하기 6이고 3t 더하기 7이고 2t 더하기 5라고. 자, 그 다음에 수직. 수직이면 뭐 떠올려야 돼? 내적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다 이쪽에서는 내적이 0인 거. 그럼 뭐랑 내적해야 돼? 이 방향하고 얘가 수직이잖아. 이거랑 두 개가 수직이야. 그러니까 얘랑 내적을 하면 0이 돼야 돼. 그럼 얘는 2, 3, 2니까 얘는 평행한 방향이 얘 방향만 찾으면 되지? 그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두 점 방향 찾으려면 그냥 빼면 돼. 그 왜 뭐 평면에서 우리가 두 점 사이 직선 구할 때 기울기가 두 개 뺀 거잖아. 그것처럼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시면 2t 플러스 3이고 3t 플러스 8이고 2t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수직이니까 내적이 0. 그러면 4t 더하기 6이고 9t 더하기 24고 4t 더하기 4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4t 8 17t 더하기 뭐 대충 안 봤는데 38이겠죠? 그래야지 t가 정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t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이 2,1,1 그지? 그럼 이제 h점의 좌표를 찾았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3. 2번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3번 A를 지나고 G와 수직으로 만나는. 그러면 이제 직선을 찾았으니까 이 점 하나 알려줬으니까 수직인 방향만 찾으면 되는 거야. 수직인 방향이 얘야 얘. 근데 T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x 빼기 3 y 더하기 1 z 빼기 3 이렇게 만드시면 답이 돼. 그리고 거기 직선의 방정식이 자기가 구한 거하고 여기서 나온 게 틀릴 수도 있어. 왜냐면 지나는 점을 뭘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위에 분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만 확인하시면 돼. 내가 구한 게 방향이 똑같구나. 그러면 똑같은 직선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죠? 그래서 직선은 몇 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문제 15-12 아니야 이거 정도 하나 해보면은 지금 하는 거 다 기본 문제 15-1 직선은 연습 문제에서 이렇게 5개 해보면 나머지는 다 막 계산 반복인 거라서 이 정도만 차근차근히 직선 위의 점 찾고 뭐 수직이라는 조건 쓰고 뭐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선은 방향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추가로 직선 위의 점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평면은 수직인 방향만 찾을 수 있으면 되고 그래도 공도에서 뭐 정사형이나 뭐 이면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걸 보면 아 이걸로 계산하는 게 되게 더 쉽구나 편안하구나 이러면서 계산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도형이 보이면 도형으로 먼저 하는 거고 안 보이면 이제 계산 때리러 가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